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25년 6월 2일이고요. 이제 5월이 가고 6월이 왔습니다. 지금 1시 1분, 네, 50초가 조금 지나고 있네요. 네. 비욘디 스튜디오가 갈수록 화사해집니다. 뒤에가 이게 LED거든요. 예, LED여서 아마 이제 영상을 상황에 따라서 예, 배경을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봄 느낌처럼 예, 화사한 환경에서 월요일 아침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그래도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는 휴일이 좀 많아서 네, 이번 주는 휴일이 지금 내일도 어쨌든 임시 공휴일이죠. 예, 선거하시는 날이어서 임시 공휴일이고 또 현충일도 있어서 지금 그래도 좀 휴일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 그래 오늘 하루 열심히 좀 지내자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주제 자체를 민감한 주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예. 아주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가볍다면 가볍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좌와 우가 전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술과 관련된 주제로 술과 관련된 주제로 술을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지금 알코올 의존, 예,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음주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음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제를 가지게 된 배경은 이제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혼 승려 캠프 저 나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담당했던 부부의 남편의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예, 음주와 관련된 문제여서 예. 그래서 좀 '이런 주제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아침에 인사 한번 나누면서 시작을 해 볼까요? 오영돈 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해 주시면서 이제 저와 홍상우 PD님, 김준혁 PD님 함께 인사해 주셨고요. 오영돈 님은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셔요. 술 냄새에도 어지럽고 힘들어서 술 드시는 분들이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하셨는데 이거는 보호 본능이죠. 이 보호 모드를 장착하고 계신 겁니다. 술에 약한 게 아니라 술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장비가 나한테 구비되어 있으신 거죠. 예. 유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 봄날님, 김민님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김민님, 오영도님은 배경 뒤에가 참 좋다라고. 예. 또 저거 LED 꽤 비쌌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비욘디에서의 투자에 또 칭찬을 해 주셨고요. 김민님께서는 "술에 대한 반면교사는 전 국민이 알게 된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릴 적 이제 부모님의 음주 문제를 보면서 큰 사람이 음주 문제가 없느냐 하면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헤이 베네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어 김민희께서는 "저는 술 마시면 얼굴이 벌개져서 마시기 싫을 때 사람들이 안 마셔도 된다고 해 줘서 좋아요." 이것도 보호 장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호 장치죠. 음 문화가 그래도 좀 바뀐 것 같은 게 과거에는 술을 잘 먹든 못 먹든 사회적으로 먹이는 문화였다면 예. 저는 그래도 MZ 세대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 본인도 자유롭지만 예, 본인도 자유롭지만 상대방의 자유로움을 그래도 존중해 줄 줄 안다는 '나도 자유로울 테니까 너도 자유로워도 돼.' 약간 이런 반대로 너도 자유로워도 되는데 나도 자유로울 거야.' 약간 이런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네. 어떻게 보면 고질적이고 상당히 강압적인 음주 문화를
바꾸는데 그래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유이님께서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술 마시며 놀면 그중 한 명은 술을 마시지 않고 친구들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예. 데지그네이티드 드라이버라고 하더군요. "똑똑하게 노네요."라고 하셨는데 뭐 술 안 마시더라도 내 역할이 있으니까 내가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내가 운전을 할 테니. 예. 그리고 그래요? 유인님께서 그 데지그네이티드 드라이버를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제도네요. 한 명씩 운전을 맡기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리운전이 이제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미국에 계시니까 유인님. 예. 한국 같으면 그냥 "대리운전해. 내가 대리운전비 내줄게." 약간 이런 문화까지 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김민지께서 지정 운전자라고 하셨죠. 예. 지정 운전자는 대신 안주를 많이 먹어도 봐 줘야겠네요. 그쵸. 혹은 지정 운전자는 사실 술값이랑 음식값을 안 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 그만큼의 역할을 해 주는데 오늘은 그냥 술은 마시지 말되 뭐 마음껏 즐겨. 공짜로 즐겨. 약간 이래도 되지 않나요? 예. 음. 유이님께서는 "저도 아이들 낳기 전에는 소주 한 병은 마셨어요." 술을 그래도 잘 드셨네요. 근데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하는 8년 동안 금주하다 보니 다시 마시려고 했을 때 금방 취해서 그냥 금주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 간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물론 근데 우리 근육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간도 일정 부분 환경에 적응을 되게 잘하는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술을 평소에 많이 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 자체가 그 알코올에 좋게 얘기하면 적응이 되어 있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술에 쩔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God bless you님 것까진 보고 쪼끔 그래도 오늘 주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God bless you님께서는 "술을 30여 년간 마셨는데 간, 위장, 피 검사 결과 혈관 등 아무 이상이 없는데 끊을 계기가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만도 아니고 헬시푸드 먹고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타고나신 분들이세요. 이게 음 술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술을 타고나신 분들은 아까 오영도 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를 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 장비가 없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보호 장비죠. 예. 신체적인 보호 장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없어서 술을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권하고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술을 안 마실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나의 건강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술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예. 그냥 애주가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몸에서 술을 그렇게 안 받는 편이 아니고요. 그래도 그냥 사회적인 환경에서 쫓아갈 정도의 술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크게 탈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큰 지장까지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술자리를 그래도 좀 즐기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술자리가 있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빠지지 않고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실 때는 일 주일에 4-5일 마실 때도 있고 좀 적게 마실 때는 일 주일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도 마실 때가 있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데 많이 마실 땐 많이 마실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건강이 만약에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즉 제 건강상에 뭔가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고 그 빨간불의 원인이 술이 되어 버린다면, 예, 그러면 술 끊어야죠 이거는. 술을 끊든 아니면은 철저하게 절주를 하든. 예. 이게 약간 타고나는 것이, 이 방송에 자꾸 저희 부모님 이야기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술을 잘하세요. 아버님도 되게 술을 좋아하시는 편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뭐 술을 좋아하시는 건 뭐 여성분 치고는 술을 좋아하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술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드시고, 또 두 분 다 사회 활동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같이 술을 마시게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어릴 때는 약간 가족끼리 이렇게 술 마시면서 막 속에 있는 이야기 막 하고 뭐 이렇게 약간의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또 속에 있는 걸 좀 풀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재수할 때부터 술을 마셨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술을, 뭐 가족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아 뭐 와인 한 잔 정도야. 뭐 맥주 한 잔 정도야."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권하셔도 제가 안 마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부터 기본적으로 술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친구들이랑, 이건 제가 되게 부모님이 의도하신 반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 인제는 술을 마셔도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친구들하고 마시는 것보다는, 예, 부모님의 이제 친구분들, 부모님의 친구분들하고 마시는 기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부모님의 어떤 뭐 회식 자리가 있거나, 혹은 부모님의 어떤 뭐 친구분 지인분들을 집으로 모셔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드실 때 "광민아 너도 여기 앉아 봐라." 예, 그러면서 이제 술을 소위 말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 부모님을 통해서든 부모님의 그 지인분들을 통해서든. 예.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얘는 제가 술 가르칠게요." 하면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 옆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떻게 어른들 앞에서 술을 마셔야 되고, 술을 마실 때 뭘 조심해야 되고, 예절은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술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배운 셈인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술을 제가 터득했던 게 아니라, 시작을 어찌 됐건 부모님을 통해서 술을 시작한 거는,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실수를 하지 않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기는 합니다. 해 보기는 합니다. 음 결국 이런 거거든요. 술을 결국에 이제 오늘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술을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술을 마신 다음에 나한테 이 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술은 건강하게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가 그냥 자유롭게 술을 마시든,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해 가면서 먹든. 예. 예, 즉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건강에 이상 소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원인이 일정 부분 술이 연결되어 있어요. 즉 고혈압이든 당뇨든 지방간이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췌장염이든 물론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아 내가 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내 신체 건강상에 생기는구나.' 파악을 했으면 술을 줄이든, 아니면 술을 마시기 위해 별도의 건강 행동을 하겠죠. 평소에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아 내가 그래도 그러면 평소에 먹던 술을 즐길 거야.'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면서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건강 수치가 좋아졌어요. 즉 안 좋았던 그 경고등이 들어왔던 건강상의 사인이 좋아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건강 행동을 유지하면서 내가 그냥 평소에 마시던 거대로 술을 마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건강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로 인한 건강 상태가 계속 안 좋아요. 계속 빨간불이에요. 뭐 정확하게 주황불일 수도 있고 빨간불일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술을 줄여야겠죠. 내가 줄일 수 있다면. 예. '아 내가 이 술이 나한테 건강상의 불이익을 확실히 주고 있구나.' 그럼 내가 예전에 비해서 술의 횟수든 한 번 먹을 때의 술의 양이든 이걸 조절해야겠죠. 뭐 이걸 둘 중에 한 개를 먼저 조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절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 지표가 다시 좋아졌다면 이거대로 유지하면 되죠. 근데 되게 심각한 경고 사인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간경화까지 가요. 예. 혹은 우리 가족 중에 간암의 어느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일정 부분 가족력이 있는데 내 지방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대요. 그렇다고 하면 100% 술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나의 행동상의 문제. 이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주사라고 표현하죠. 예. 주사라고 표현하는 영역이 심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술만 마시면 이제 돌변하는 거죠. 술만 마시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 딴 사람이 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본인이 못 느끼면 본인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왜냐면 본인이 기억 못 하죠. 왜냐면은 술에 취해 있는데. 예. 혹은 '아이 뭐 그 정도야 뭐 사나이가 그 정도 말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걸 다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주변에 2 차적인 이득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있는 어떤 대상이거나 이런 게 아닌 한 내가 술값을 다 내는 뭐 그런 게 아닌 한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서로서로 대등하게 그냥 서로가 편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려고 할 때 술 친구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술 마시고 주사가 있나?' 돌아보셔야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주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게 내가 10 번의 술을 마셨을 때 적어도 5번 이상의 주사가 발생한다. 뭐 3번 이상도 그렇지만 뭐 적어도 5번 이상은 그런다. 반 정도는 그렇다. 그럼 이런 분들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뭐 단호해요. 없어요. 방법 없어요. 주사를 치료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저한테 가끔씩 오세요. 예. "선생님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하고 건강도 괜찮고 한데 술만 마시면은 깽판을 지게요." 예. "술 끊으세요."예요. 답은 없어요. 예. 이거는 절주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우리 그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를 우리가 때로는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우리 전두엽의 영역이거든요. 예. 완벽주의가 우리의 전두엽의 영역인데 우리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려 그러면은 괴롭잖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될까 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술을 마시면 전두엽의 영역이 다소 약해지기 때문에 예 그 완벽주의가 줄면서 그 불안도 주는 거예요. 그럼 좀 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날 제정신 차렸을 때 다시 또 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완벽주의대로. 근데 이 완벽주의랑 연결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자제력이에요. 즉 술을 마셨을 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제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술이 술을 부른다."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술을 마시면 자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술이 술을 부르는 거죠. 근데 주사가 있는 분들이 '아 내가 그러면 주사 부리기 전까지만 술을 마셔야지.' 택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술은 술을 부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 누군가가 강력하게 통제해 주지 않는 한. 근데 그 강력한 통제를 내가 항상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진짜 무슨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 AI가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의 음주양이나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술이 취했는지를 얘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술이 일정량이 넘게 되면 저한테 무슨 전기 쇼크를 준다. 뭐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르겠죠 뭐. 그러면 계속 전기 쇼크가 오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그런 게 아니라면 강력한 통제 장치가 없다 그러면 술은 술을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주사가 안 올라올 때까지만 주사 부리지 않을 정도만 가볍게 술을 마시지 몇 번은 통할지 몰라도 몇 번 실패해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또 반복이에요. 예. 그래서 주사가 있으신 분들은 예 기본적으로 술을 끊는다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건 솔루션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솔루션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절주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요. 절주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요. 경우에 따라서는 술에 의해서도 약해집니다. 그럼 내가 평소에는 우리 건강하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을 때는 술을 마음껏 마셔도 우리 건강이 버텨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술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몸은 평소 우리가 뭐 술을 좀 이렇게 과음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우리 몸은 언젠가는 못 버텨요. 그러면은 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든 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도 언젠가는 그 평소 마시던 술의 양을 못 버텨요. 그럼 절주를 하든 금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참 무서운 게 나이가 들수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땐 그래도 가능해요. 어릴 땐 당연히 가능하죠. 그걸 우리가 훈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젊었을 때도 가능해요. 트레이닝이죠. 네. 아마 제 나이 때까지도 제가 노력을 하고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통제를 하면 일정 부분 저의 행동 패턴 자체가 쪼끔 바뀔 수 있어요. 쪼끔 바뀔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온 뒤 요즘 지각 잘 안 하잖아요. 이것도 행동 교정이죠. 제가 요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아 이거 나도 좀 반성해야 되겠다.' 행동 교정입니다, 행동 교정.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에 의해서 혹은 긍정적인 피드백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혹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혹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서 음 혹은 스스로 '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의지를 강하게 먹어서 행동 교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예. 40 대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거의. 50 대가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50 대가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60 대가 넘어가면은 정말, 정말 뭔가 크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의 그 행동 교정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위협이나 예상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이제 부부 관계죠. 가족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한 거를 자꾸 지금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일보다 제 아내와의 관계가 좀 우선순위상 뒤로 자꾸 가는 거예요. 미안하죠.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예. 근데 이제 자꾸 저도 일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 아내가 뒤로 처져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행동 패턴이 될까 봐 겁이 나는 거죠. 나중이 되면 제가 나이가 더 들면 예. 우선순위가 일이 이제 줄 테니까 일이 뒤로 가고 이제 아내와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올라오겠죠. 근데 저의 행동 패턴에 여전히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뭐 아내와의 대화에서 그 관계를 소홀히 하는 패턴 자체가 저한테 그냥 고착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나이가 든 다음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몸이 더 이상 술을 못 버텨요. 내 정신이 더 이상 술을 못 버텨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이 예 술에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느 순간 이 술이 더 이상 나에게 이제는 이 술을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술과 관련된 행동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그 행동 패턴을 못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사고가 터져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절주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문제 상황에서의 어떤 금주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약간의 연습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미리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담아 놓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행동화가 되려고 그러면 꽤나 또 여러 가지 낭만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대로의 술을 먹는 패턴은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어 혹은 '내가 단호하게 어느 순간이 되면 술을 끊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거를 머리 안에 상정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오늘도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 지난번에 어떤 주제와 유사하게 일상생활에서 뭐 술도 우리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니까요. 일상생활의 주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몬스이 님께서는 "절 술 냄새도 싫어해요." 하셨는데 그쵸. 이거는 합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뭐라 그럴까? 선호한다? 약간 거기에 대한 약간의 열망 같은 게 열망? 열방이라고 표현하면 그런가?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과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가깝게 뭔가 지내려고 하면 별도의 이제 공유물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공유물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은 술을 좋아하고 한 명은 이제 술을 뭐 싫어하는 걸 넘어서 혐오하는 수준이 돼 버리면 이 부부 관계에서의 어떤 공유 지점을 찾으려고 하면 별도의 그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또 볼까요? 여러분들도? 예. 김미 님께서는 "저는 술도 많이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숨만 쉬었는데 헬시하지 못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적색 사인이 그러니까 주황색 경고등이 떴을 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 그 건강 관리에 대한 영역을 좀 더 치중해야겠죠. 치중해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암 환자분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진료를 보잖아요, 암 경험자분들을. 그러면 가끔 저한테 오셔서 되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은 담배도 피고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비만하고 맨날 누워만 있고 어 저러는데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내 건강 관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암이 걸릴 것 같으면 남편이 걸려야지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우리 삶에서의 질병이란 우리의 관리 영역도 참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은 랜덤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타고난 영역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그게 불공평하다 그러면 불공평하죠. 예.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 이 의학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심했죠. 왜냐면 뭐 영아 사망률도 높았으니까요. 당장 100 일도 못 넘기고 뭐 1 년도 못 넘기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이것도 랜덤성이고 어떻게 보면 타고난 건강의 영역도 있을 거고. 저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생이 아니고 인턴 때 인턴 때 맹장염 수술을 했거든요. 맹장염에 걸려서 맹장염도 웃겼죠. 이 그때 당시에 저 기억나요. 예. 류마티스 내과예요. 류마티스 내과 인턴이었어요. 류마티스 내과 인턴이어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턴이 교수님 뭐 진료 보조를 많이 했어요. 뭐 차트를 적는다거나 뭐 처방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거 요즘은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 잡일 같은 거죠. 교수님이 해야 되는 역할을 인턴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러니까 차트 뭐 일정 부분 뭐 진료 기록 좀 일정 부분 보완하면서 교수님 처방 나온 게 교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해 드리고 약간 이런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외래에 보조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맹장염은 맨 처음에 통증이 어디로 오냐면은 이쪽 위쪽 부위에서 와요. 위에서 오면서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맹장 부위로 통증 부위가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열이 나죠. 근데 제가 딱 그 외래를 보는데 뭔가 속이 불편해요. 음. '뭐지? 뭐 잘못 먹었나?'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한이 되면서 열이 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위치가 점점 맹장 위치로 바뀌어요. 이 맹장 위치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눌렀을 때 압통이 있어요. 그 부위를 딱 눌렀을 때 압통이 있거든요.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래 보조를 하다가 눌러 봤더니 아파요. 열도 있고. 그래서 한 5시 6 시쯤인가? 6 시쯤 이제 외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아 교수님 제가 인턴인데 이후에 뭐 저 병동에 일 있는 게 쪼끔 제가 지금 응급실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응급실 가 보래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응급실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인턴 누구누구인데요. 저 아침부터 약간 속이 안 좋았는데 약간 이렇게 넘어가면서 열이 있고 여기에 압통이 있는 게 맹장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응급실 레지던트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너 어차피 응급실 인턴 돌았지? 너가 차트 적고 너가 내 이름으로 오더 내. 그래서 검사하고 와. CT 찍고 와." 해서 CT 제가 이렇게 오더 내 가지고는 피 검사 넣고 CT 찍고 와서는 이제 뭐 결과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맹장염인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였냐면은 뭐 물론 맹장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맹장염 있다 그러더라도 바로 수술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약 한 30에서 50%는 자연 치유가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치유가 안 됐을 때는 맹장이 터져 버리면서 이제 복막염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설령 맹장염이 있으면 적어도 이게 이 자연 치유가 되어 가는 과정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안 되면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됐건 의료 접근성이 좋으니까 바로 수술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예. 불과 100 년 100 년 150년 전에 났더라면 150년 200년 전에만 났더라면은 아니죠. 났다면 예. 저는 맹장염으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맹장염이 자연 치유가 만약에 안 돼서 복막염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대의학이 아닌 이상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랬다 그러면 전 죽었을 거거든요. 20대 그때 20대 중반이죠. 20대 중반의 나이에. 즉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질병의 영역은 어 불평등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등하지 않게 질병이라는 건 발생하고 그 질병의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등하죠. 하지만 그 질병의 불평등의 영역을 그래도 그 불평등을 줄여 주는 게 현대의학이에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랜덤성으로 떨어지는, 때로는 내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타고난 몸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상황을 대처해 내고 관리해 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이야기가 샜네요. 김민 님께서는 "술은 절제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예. 술은 지 술 자체가 절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제력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어 네. 그리고 네, 김민 님은 "저는 친구들한테 배우면 술버릇 나빠진다고 해서 누나들한테 배웠어요." 위에 예. 선배나 이제 어른들한테 배우는 게 좋죠. 예,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지만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 선배들 때문에 술버릇이 좀 망가진 경향도 있어요. 예. 워낙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에서의 술 문화가 안 좋았고,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과대학의 술 문화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상당히 폭력적이고 상당히 지저분했고, 참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도 그 밑에 이렇게 후배들한테는 안 넘기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김민희께서는 "프랑스 사람들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장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연구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다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와인, 특히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낮춰 준다라는 의학 논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레드 와인 한두 잔을 자기 전에 마시는 게 건강 행동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 소위 말해서 그 와인 산업에 약간의 펀딩을 받은 연구라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의료계에서는 퇴출돼 버렸습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술 한 잔이라도 건강에 좋은 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제 건강한 술 문화? 건강한 술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잔 정도의 술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설령 암 경험자라 하더라도 남자 같으면은 이제 모든 장 기준으로 2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 잔의 술은 문제가 없습니다."였는데, 작년이죠. 작년 말에 이제 캐나다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데죠. 캐나다 기준에 따르면 "1 잔의 술도 일단은 무조건 해롭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로운 술을 우리 몸의 건강이 어느 정도 방어해 내고 있는 거죠. 네. 술이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별도의 우리의 어떤 기호적인 측면, 혹은 우리의 이 일종의 자학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매운 음식, 짠 음식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죠. 근데 엄청 단 음식 알죠.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걸. 네. 근데 일종의 자학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프로이트가 인간의 본성 안에 리비도라는 어떤 창조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사나토스라는 파괴의 그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여전히 이제 프로이트 학파 안에서도 논란은 됩니다만, 이 인간의 자학 본능을 생각하면 프로이트의 이 사나토스는 실제 존재하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이게 모순된 에너지죠. 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해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뭐냐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리비도의 이 뭐 성욕을 상징하지만 우리 이건 일종의 창조의 에너지거든요. 반면에 파괴의 에너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이 괴로움을 일정 부분 감수해 내기 위해서 자학을 하잖아요. 사우나를 들어가기도 하고, 예. 매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그 자학에 대한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되게 모순된 에너지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사나토스가 있는 거고,
이거를 한 인간 안에서의 리비도와 사나토스의 개념으로도 가져갈 수 있지만 이제 정신분석가들이 그 이론을 더 발전시키게 된 여러 계기들 중에 하나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있거든요. 네. 1 차, 2차 세계대전이 그 대부분의 정신분석가 저명한 정신분석가, 정신분석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분들 그게 뭐 프로이트가 됐든 칼 융이 됐든 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다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 우리가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탐구했던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정신분석이라는 영역들이 이 정도로 깊이를 가지게 된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한 사람 안의 리비도와 이 사나토스라는 개념은 인류 전체를 가져갔을 때도 이 리비도와 사나토스라는 개념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나토스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리비도의 중요성 혹은 우리 이렇게 더 크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류가 간과하고 있었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 전쟁통에도 그 한 아이의 갓 태어난 한 아이의 울음소리의 그 소중함을 느끼듯이 여기서 더 나가면은 위험할 것 같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우리나라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요번에 최근에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하버드대에서 국제 학생들 예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은 이 막아내려고 하고 보내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이죠. 예. 단순히 유럽에서 넘어온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멜팅 팟이 되자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었을 거고요. 그게 지금까지 미국을 떠받들어 온 가장 큰 가치이고 그게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많은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가치관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를 끌고 왔기 때문인 건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과거의 영역으로 인종차별적인 혹은 미국 어 인만을 위한 그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도 차별을 두려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하버드대 졸업식 때 예 총장이 시작부터 그 인터내셔널에 대한 강조를 딱 할 때 학생들이 열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 사나토스에 대한 영역들을 막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 리비도의 영역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거겠죠. 우리가 그냥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영역을 '아 이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했었지.'에 대한 걸 새롭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미 님께서는 "저혈압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도움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술의 농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술이 용량이 엄청 높아져 버리면은 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올라갈 겁니다. 예 혈압은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술이 약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 신경안정제 효과가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술에 의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예 혈압에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볼까요? 예. God bless you 님이 "술은 암 발생 높인다."고 그러고 "숙면 방해한다." 그러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저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술이 뭐 암에 도움이 될 수는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네. 그냥 "암에는 무조건 안 좋다." 숙면도 예 아주 소량의 술은 이 입면 잠을 드는 데는 도움이 되실진 몰라도 근데 한 잔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중간에 이제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되면서 이제 잠은 깨어 버리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숙면을 방해하죠. 기본적으로 잠에도 수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김민 님께서는 "저희 큰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가 오셔서 저는 술을 엄청 자제하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특히 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거에 이제 예 과거에는 이제 술 광고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게 맥주든 소주든 뭐 와인이든 뭐 와인 광고는 잘 없죠. 위스키든 술 광고들이 있을 때 저는 예전부터 쪼끔 생각을 했던 게 아니 무알콜 맥주가 그래도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이든 예 혹은 술을 쪼끔 자제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안전하게 대체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뭐 상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맥주랑 뭐 무알콜 맥주를 좀 섞어 가면서 마신다거나 번갈아 가면서 마신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폭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진짜 맥주에 소주 타 드시지 말고 무알콜 맥주에 소주 타 드시면은 그만큼 뭐랄까요? 그 폭탄 느낌은 나면서 알코올 함량은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무알콜 맥주 같은 것도 좀 광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무알콜 맥주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제 술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광고의 대상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약간 절주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소주나 와인 같은 것도 이제 무알콜로 그만큼의 느낌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건 되게 어렵겠죠. 아마 맥주는 어찌 됐건 간에 그 탄산감이나 그 맥주 특유의 그 홉이라 그러죠. 예. 보리 관련된 그 느낌이 좀 초반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무알콜 맥주를 마셨을 때 마치 맥주를 마신 것 같은 그 느낌을 좀 가지게 해 주는데 그리고 이제 무알콜 맥주를 만드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이제 그러니까 탄산음료를 만들듯이 맥주랑 유사한 맛과 느낌이 나게끔 무알콜 맥주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실제 맥주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알코올을 빼내는 방식이 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가장 맥주의 느낌이 가장 가깝냐면 당연히 맥주에서 알코올을 뺀 게 맥주의 느낌에 가장 가깝겠죠. 예. 그리고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무알콜 맥주보다는 이쪽 계통의 맥주가 그나마 '아 뭐 이건 좀 마실 만하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하게 술이 남아 있어요. 예. 1% 미만으로 1% 미만으로 약하게 알코올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마시면 좀 취합니다. 예.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것도 같이 있겠죠. 피디님 혹시 11 시에 뭐 저 뒤에 있나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다니 예. 어 네 김미 님이 얘기하신 게 맞죠. 이제 주사 있으신 분들은 처음 시작은 본인이 술을 먹지만 나중 가면 술이 술을 먹어서
절대 절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셨고요. 네. 어 AI 기술이 발전하면은 김민 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술 냄새가 나거나 이제 이 말투로도 일정 부분 평소 본인의 말투랑 다를 때 AI가 학습해 놓은 나의 평소의 말투와 술을 마셨을 때의 말투를 구분해내는 기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차에 탔을 때 이제 뭐 AI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시동 걸어 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 짧은 말에서도 '아 이 사람 술 마셨나 보다. 아닌가 보다.'를 판단해 가지고 그냥 '아 뭐 시동 못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는 기술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술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이 AI 기술이라는 거 자체가 일정 부분 좀 예방해 주는 효과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예 발생할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또 뭘까요? 여러분들 또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성함이 낯선 분 이지은 님께서는 "술을 매일 마시고 운동을 주 5회 하는데" 40 살이 쪼끔 넘으셨고요. "이제 끊어 보려고 합니다만 내부 장기에 손상을 줄까 싶어요." 술을 끊는 게요? 술을 끊는 게 내부 장기에 손상을 준다? 일단 계속 읽어 볼게요. "여전히 뱃살은 없고 복근과 골격근량 유지 중입니다." 건강하신 거죠. "언젠가 알코올 내성이 임계점에 닿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평일에는 술 안 마시기로 했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술 때문에 내부 장기에 손상을 줄까 염려를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끊어 보려고 하신다는 거고요. "평일에 술을 안 마시기로 했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고민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정말 '술을 끊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혹은 '철저하게 절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졌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술에 있어서 술을 마시게 되는 요인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가끔 저도 이제 반주를 하거든요. 혼자서 반주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할 때도 있는데 어제 뭐 '술 한 잔 쪼끔 식사하면서 할까?'라고 '가볍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예 참자.'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서 이제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간 유혹이 되잖아요. '영화도 보는데 술 한 잔 하면서 영화를 볼까?' 예. 근데 참아지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의지로 참아지더라고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끌려가기가 가장 쉬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예.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요즘 발음이 예.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람한테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유혹은 그 누군가로 인한 유혹이에요. 모든 나쁜 건 마찬가지죠. 금연을 하시는 분들도 TV에서 담배 피는 장면 혹은 스트레스 받아서 순간 담배 생각이 나도 참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혹한다니까요. 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술을 줄이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거는 내 주변에 술과 관련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혹은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는 게 뭐 내가 진짜 금주를 한다 그럼 끊어내야죠. 뒤도 안 돌아보고 예 도망가야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절주를 하겠다 하면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거죠. 뭐 주말에만 연락을 한다든지 혹은 선언을 해 놓는 거죠. 주중에는 나 지금 술 안 먹기로 했으니까 주중엔 건드리지 말고 술 마시고 싶으면 주말에만 연락해. 이렇게 딱 선언을 해 놓는 거죠.
전 그것도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해해 주면서 같이 뭐 하는 게 오랫동안 술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도 생각은 해요.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어 가지고 갑자기 급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주변에 술 친구가 없대요. 예 이건 본인이 술에 대한 건강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어느 순간 다들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술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꾸준하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는 나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절주를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서로서로 그래도 좀 배려해 주고 예 나도 그렇게 마시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외롭지 않게 그래도 쪼끔씩 술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어 네. 민80 님께서는 "금연 금주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가끔 술 먹고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의지의 기간이 길면 긴 만큼 이 의지의 기간이 가지는 가치는 높아져요 점점. 우리가 어떤 골동품 중에서도 내가 이게 때묻지 않은 골동품이 유지가 잘 되고 있을 때 이 물건은 보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을 깨끗하게 유지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연이든 금주든 그게 하루하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만들어낸 그 의지의 가치는 더 깊어지고 빛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하루하루를 금연과 금주로 예 살아내는 거에 대한 그 즐거움과 그 보람과 이런 것들이 더 값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민80 님 응원하겠습니다. 어 네 11시 정도가 됐고요. 또 월요일 한 주 또 힘차게 또 기운 내면서 또 마음 다잡으면서 또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잠깐 자리를 좀 비우게 돼서 방송이 없을 예정이고요. 2주 있다가 2주 뒤에 또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 지나고 나면은 일정 부분 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희망을 또 어떤 분들은 일정 부분 아쉬움을 혹은 절망을 예 가지게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음 그래도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 참여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설령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서 투표는 정말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고 대한민국이고 예 또 우리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 비판도 하고 예 응원도 하고 또 희망도 가지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다음 선거에 또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또 개진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이고 그렇게 만들어 갈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투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